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퀀텀 임플리멘테이션 오브 에임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고, 지금 이 프린트에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는 이제 에임1에 대해서만 구현하고 보안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현재 이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에임3랑 5까지 확장한 상태고, 발표 자료는 에임1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 에임3랑 5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은 뭘 하는 거냐면 에이머 전자서명 안에서 사용되는 대칭키 프리미티브 에임에 대한 양자 암호 분석 논문입니다. 그래서 에임에 대해서 그루브 어택 난이도 측정을 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암호 분석을 수행하고 있고, 이 분석 시에 공격 비용을 결정하는 게 이 그루버 서치 안에서 오라클 안에 차지하는 인크립션 양자 회로의 최적화 구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구현이 효율적으로 되면 그루버 서치 자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이 인크립션 서킷이 비효율적이면 그루버 서치의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공격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른쪽은 오라클 for 요 인스턴스 R&E인데, 인스턴스가 두 개인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AS192나 256처럼 평문은 128비트인데 키값이 더 높은 경우에 유니크한 키값을 찾기 위해서, 중복키가 아닌 유니크한 키값을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에임의 경우 이 구조가 아니라 이 왼쪽 구조만 따르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입장에서 보면은 이 그루버 서치를 수행할 때 암호화 양자 회로 구현 비용이 적게 되면은 그루버 서치가 쉽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양자 컴퓨터 개발 수준으로 이 그루버 서치를 수행하는 건 사실은 매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쉽다고 평가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양자 후 보안 강도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상대적인 난이도를 기준 삼을 때 어떤 걸 삼으면 되냐면 이 니스트의 포스트 퀀텀 시큐리티 기준을 인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니스트에서 PQC 공모전을 열 때 2016년도에 나온 문서를 보면은 AS128, 192, 256에 대한 그루버 서치 공격 난이도를 인용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라셀의 2016년도 최초 AS 양자 공격 논문을 인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 추정한 난이도가 이제 AS128의 경우 2에 170승, 192는 2에 233승, 256은 2에 298승으로 추정을 했고,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은 큐빗은 전혀 이 공격 복잡도에 관여를 안 하고 있고, 그루버 서치 토탈 회로에서 총 게이트 수 곱하기 총 뎁스를 계산한 결과를 공격 난이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문서에서는 사실 큐빗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 뎁스에 대한 부담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큐빗을 안 쓰고 이러한 공격 비용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루버 키서치는 어떤 암호든 키 길이 대비 보안 강도를 클래시컬 컴퓨터에 비해 제곱근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제곱근으로 감소시킨다 해도 만약에 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본다면, 만약에 A라는 암호를 그루버 서치하는 비용이 2에 173승이라면 리스트의 기준 2에 170승보다 높기 때문에 얘는 레벨 1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이 보안 감소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감소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그루버 서치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암호 A가 양자 후 보안 강도 레벨 1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문서를 보면은 암호들이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해서 올바른 보안 강도를 보장하려면은 아무리 양자 공격이 있다 해도 저 최소 레벨 1에서 3을 달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짜 완벽한 보안성을 원하면은 레벨 4 또는 5를 달성하기를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레벨 1에서 3을 달성하면은 뭐 128비트 키 암호를 써도 뭐 굳이 키 길이를 2배로 안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 기준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게 2016년도에 글라스의 양자 회로 구현인데 여기서 이제 S박스를 그 바이너리 패드 연산으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어서 공격 비용이 매우 높게 산정됐습니다. 그럼 요 레벨 135랑 비교하면은 최근 구현들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요 기준과 비교할 시에 어느 암호도 키 길이 대비 적정 보안 레벨을 달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니스트도 요거를 드디어 반영을 했는지 2022년도 10월에 그 공격 비용을 그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AS에 대한 양자회로 최적화 논문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었고 니스트도 이거를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2020년도 유로크립트 논문의 결과를 현재 니스트가 반영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들 보면 다 높은 학회에서 여러 개 발표되고 있지만 공격 비용을 낮추는 게 아니라 큐빗을 낮추는 구현을 다 사용했고 그럼 공격 비용이 제일 낮은 게 뭐냐면 유로크립트 2020년도 논문이고 그거 말고는 이제 저희 한성대 논문인데 저희 거는 그래도 그 리뷰를 받지 않은 요 이프린트 논문이고 요건 또 유로크립트다 보니까 요 결과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게 170승이었던 거는 유로크립트 결과에 따라서 157, 그리고 이게 233은 221, 298은 285. 유로크립트 20년도 결과에 따라서 요 문서를 보시면은 조정된 걸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어떤 문서냐 하면은 그 파이널리스트 선정하고 추가 라운드 4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시그니처도 추가로 선정하겠다라는 그 문서에서 새롭게 조정된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의 레퍼런스를 보면은 유로크립트 20년도 논문의 결과를 베이스로 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요 유로크립트 논문의 구현 오류는 GitHub를 가도 이미 업로드 돼 있었고 너무 낮게 추정되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리스트는 요걸 인용하긴 했는데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원래 유로크립트 논문 결과고 오른쪽에는 이제 그 유로크립트 그 논문 저자들이 최근에 2023년 6월에 그 큐샵 버그를 고쳤다 하면서 새로 업로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파란색 157, 221, 285가 159, 224, 288로 훨씬 증가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하고 큐샵 버그를 고쳤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이전의 레벨은 너무 높아가지고 비교하기도 좀 애매한 정도였고 최근에 복잡도를 조정하긴 했지만 유로크립트 논문에 오류가 있어서 오히려 너무 낮은 비용이 기준으로 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57, 221, 285가 현재 기준인데 유로크립트가 수정한 버전에서는 또 159, 224, 288입니다. 근데 그 요즘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최근에 그 AS 양자회로를 좀 더 해보니까 그 현재 저희가 최적화한 결과를 보면은 현재 리스트가 추정한 기준이랑 어느 정도 근사하게는 맞출 수 있습니다. 레벨 5에 해당하는 요 AS256 경우에는 확실히 아무리 줄여도 요 285보다는 2배 높은 286까지 왔고 뭐 AS128 경우에는 156승까지 줄였고 192 경우에는 그 소수점이 거의 9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근사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양자 요 분석을 할 때 요 레벨 135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뭐 최신 리스트 기준이랑 뭐 유로크립트 이슈 그리고 최적화 연구들을 감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면은 요건 뎁스 관련한 설명인데 그 리스트는 이미 그 양자 공격 그루버 서치의 경우 뎁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요 실질적인 뎁스 제한을 정의를 하고 있고 요거를 맥스 뎁스라는 매트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자 공격이 가능해도 이게 40승, 64승, 이게 96승보단 적어야 된다는 기준치를 세워놨고 이 기준치에 대한 설명은 네,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자 공격 회로를 구성해도 요 맥스 뎁스 이게 96승보단 아래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걸 뜻하고 그럼 반대로 이제 그루버 서치를 하게 된다면 맥스 뎁스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루버 서치의 경우에 그 패러럴하게 설계를 하면은 그 뎁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1V의 경우에 그 제곱근만 해도 뎁스가 이미 2에 96승입니다. 그래서 AS128을 제외하고는 다른 버전은 다 패러럴한 설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패러럴한 설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간단하게 이 아우터 패러럴라이제이션입니다. 원래 그루버 서치는 그 이터레이션을 많이 수행해서 솔루션의 관측 확률을 최대로 높인 다음에 마지막에 관측해서 매우 높은 확률의 솔루션을 그 리턴합니다. 근데 저희는 뎁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을 충분히 하지 않고 확률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솔루션을 관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4분의 1 확률에서 관측을 하면 안 되는데 4분의 1의 확률에서 관측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그 요 논문에서 보면은 4분의 1의 확률에서 저희가 솔루션을 얻으려면 그 4분의 1이니까 4의 제곱인 16개의 후보 중에서 하나가 솔루션으로 나온 높은 확률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4분의 1인데 그 패러럴은 16번을 수행하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고 또 이너 패러럴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설치 스페이스를 줄여서 필요 이터레이션 수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n의 설치 스페이스를 s개의 서브셋으로 쪼개서 패러럴 설치를 수행하는 건데 이를 통해서 그 회로 뎁스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 이터레이션 수가 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그젬플을 보면은 만약에 68비트 키, 64비트 키에서 이 서브셋인 8비트 키를 8비트 키에 대한 설치를 수행을 하게 되면 s는 8인데 그 줄어드는 이터레이션 넘버는 루트 8입니다. 그래서 8개의 그루버 서치를 패러럴하게 수행하는데 뎁스는 루트 8만큼밖에 감소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그러면은 인스턴스를 S개를 늘릴 때마다 뎁스는 S만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루트 S만큼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방법이랑 뒤에 방법 두 가지 모두 뎁스를 S배 줄이려면은 인스턴스를 S제곱만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 수도 S제곱만큼 증가하게 되고 큐비트 수도 S제곱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이 그루버 서치가 패러럴 그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이 접근 자체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유로크리트 논문에서도 그 증명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뎁스를 최대한 줄이지 않는 접근이 가장 효율적이다 해서 뎁스 최적화가 그루버 서치에서 가장 중요하다를 네,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해당 논문은 그 에이머 안에서 사용되는 에임의 포스트 퀀텀 시큐리티를 확인하는 논문이고 베이스로 하는 거는 에임 양자 회로의 뎁스 최적화 구현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임은 요 멀 연산이랑 리니어 레이어가 주 연산인데 멀 연산 안에서 그 내부 필드 연산을 최적화합니다. 그래서 곱셈에서는 카라초벌을 적용하고 스퀘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은 간단해서 최적화할 여지가 없습니다. 약간 디폴트로 구현되는 부분이고 멀 연산 결합은 뒷부분에서 나오는데 에임에서는 멀 연산을 여러 번 하는데 사실 멀 연산을 까보면은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 걸로 거의 두 번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최적화 포인트고, 마지막으로 요 리니어 레이어 최적화인데, 요 리니어 레이어는 행렬 벡터 곱을 수행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스가 아닌 아웃 오브 플레이스 방식을 선택해서 뎁스를 더 줄입니다. 그래서 에이머는 이제 대칭키 기반의 전자서명 알고리즘이고, KPQC 공모전뿐만 아니라 현재 리스트 PQC 요 추가 전자서명 공모전 라운드 1의 후보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임은 이제 요 에이머 안에서 사용되는 대칭키 프리미티브고, 주요 연산은 멀과 리니어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은 요 안에 파라미터 이만큼의 x의 2의 2승 마이너스 1의 지수승을 계산하고, 이를 위해서 곱셈이랑 제곱이 수행됩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트릭스 벡터 곱을 수행하고, 그 벡터는 이제 멀의 아웃풋으로 생성되는 벡터가 들어오고,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요 입력값인 이니셜 벡터에 대한 쉐이크, 요 확장 해시 출력값으로 그 매트릭스가 정의됩니다. 그래서 요 빨간 부분은 이제 프라이빗이고, 요 파란색이 퍼블릭인데, 이니셜 벡터의 경우에 퍼블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양자 회로를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이니셜 벡터 값에 따라서 클래시컬하게 샤를 통해서 매트릭스를 생성한 값을 어떻게 리니어 레이어에서 퀀텀으로 구현할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는 AIM5에 대한 암호하고, AIM5를 보시면 요 E1, E2, E3가 유일하게 있는데, 요 멀 연산이 인풋 단계에서 3개만 쓰입니다. 그리고 AIM1, AIM3는 이 연산이 2개만 쓰이는 거고, 마지막에는 모두 멀 연산을 이렇게 수행하고 인풋 값을 다시 XOR 함으로써 암호문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현재 e프린트 버전은 AIM1밖에 없고, 발표 자료에는 그 3랑 5도 구현 완료해서 평가는 하는데, 주로 이 AIM1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AIM1은 앞에 AIM5랑 달리 인풋에서 멀 연산이 2개만 사용되고, 리니어 레이어, 멀 연산, 그리고 인풋 벡터의 피드백으로 연산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멀 2는 x의 2의 2승 마이너스 1을 계산하고, AIM1 경우에 바이너리 필드 2의 128승 상에서의 곱셈 플러스 제곱 연산들로 해당 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어는 그 이니셜 벡터의 쉐이크 값으로 생성된 이 확장 해시 값을 사용해서 매트리스를 생성하고, 벡터의 경우 월 연산을 수행한 벡터 값이 그 곱셈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니셜 벡터가 퍼블릭이고, 그에 따라 그 안에서 사용되는 매트릭스는 컨스턴트로 분류되고, 그러면은 그 벡터는 퀀텀이고, 요 매트릭스는 클래시컬이기 때문에 퀀텀 클래시컬 구현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멀 연산 양자 회로 구현부터 보면, 멀 3의 경우 x의 2의 3승 마이너스 1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 양자 곱셈 2번과 제곱 곱셈 2번이 사용됩니다. 요 양자 곱셈 경우에 그 뎁스 최적화를 위해서 그 위사의 카라츠바 곱셈 기법을 적용했고, 이 때문에 그 토폴리 뎁스 1로 최적화되는 낮은 토폴리 뎁스 T뎁스, 그리고 그로 인한 낮은 풀 뎁스로 구현이 가능하지만, 트레이드 오프로 많은 큐비트가 사용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가 이제 곱셈에 대한 그 AIM1, AIM3, AIM5 필드에 대한 곱셈 비용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비용은 다른 곱셈들과 비교해보면 T뎁스는 진짜 낮은 편이고 풀뎁스도 진짜 낮은 편입니다. 다른 곱셈은 이러한 필드 사이즈에서 이러한 뎁스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또 이러한 큐비트 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뎁스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큐비트 수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이러한 곱셈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라추바 곱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F와 G 곱셈을 수행할 때 F와 G를 그 필드 사이즈의 나누기 2로 나눕니다. 그럼 두 개의 곱셈으로 나뉘게 되고 이 나뉜 곱셈에 대한 카라추바 곱셈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즈가 적어진 단위의 곱셈들이 수행되는 대신 추가적인 덧셈 연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곱셈의 사이즈가 낮아졌기 때문에 곱셈 복잡도가 5 비고 n제곱에서 n 로그 2의 3승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거를 퀀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덧셈은 XOR 연산이기 때문에 신화 게이트는 늘어나는 대신 이 곱셈인 AND 연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토폴리 게이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당연히 늘리고 토폴리를 줄이는 거는 퀀텀에서 트레이드 오프도 아니고 무조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카라추바 알고리즘이 퀀텀 구현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사 곱셈 기법의 경우 F와 G를 끝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1비트 단위까지 나누면서 레벨 1, 2, 3을 정의해서 나누는 정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곱셈 구현 기법에서는 끝까지 나눠서 1비트 단위의 곱셈을 결국에 수행합니다. 그래서 물론 원래 양자 논문들도 다 퀀텀 카라추바를 적용했는데 그때 이 종속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 F랑 G랑 나눴을 때 F0, G0 곱셈이랑 F1, G1 곱셈은 따로 수행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곱셈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0 플러스 F1이랑 G0 플러스 G1을 만든 다음에 곱셈을 수행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F0, G0랑 F1, G1은 곱셈이 동시에 가능한데 얘가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 동시에 하고 싶어서 요 F0, F1, G0, G1 요거를 만들기 위한 안실라 큐빗을 할당하고 이 값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곱셈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도 또 나눕니다. 그럼 그때도 또 종속성이 생기는데 걔네들을 위한 안실라 큐빗도 또 할당해주고 이렇게 값을 준비해주고 끝까지 나눠서 모든 값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준비됐을 때 한 번에 곱셈을 수행해서 토폴리뎁스 1의 곱셈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만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을 준비할 때 안실라 큐빗을 할당하고 이 내부 값들을 준비할 때 시납 게이트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의 경우 안실라 큐빗을 하도 많이 할당하게 되니까 큐비트 수가 많은 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 곱셈이 끝나고 저희는 이 안실라 큐빗에 대한 리버스 연산을 통해서 할당했던 안실라 큐빗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과정은 준비한 과정을 그대로 리버스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리버스 부분은 시납 게이트만 사용해서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큐빗만 남고 요 안실라 큐빗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탠드얼론 곱셈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그런 구조가 아닌 이상 다음 곱셈이든 뭐 다음 연산에서 요 안실라 큐빗들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인 양자회로 구현의 경우 곱셈이 한 번만 수행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위사 곱셈의 단점이 안실라 큐빗을 너무 많이 할당한다는데 저희는 곱셈 수행 후에 클린 안실라 리버스 연산을 수행해서 다음 곱셈에서 안실라 큐빗을 추가로 쓰지 않고 공짜로 앞에서 사용했던 안실라 큐빗을 재사용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큐빗 오버헤드를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28 곱셈의 경우 6,561개 중에 안실라 큐빗이 4,118개인데 다음 곱셈에서는 그 말은 이제 이 개수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오직 2,443개의 큐비트만이 사용되는 효과적인 곱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곱의 경우에는 앞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선형연산으로 분리됨으로써 제곱으로 인한 XOR 연산, 그 리덕션의 XOR 연산을 그 PLU 분해를 사용하면은 인플레스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PLU 분해를 써서 인플레이스 구현이 가능한데 그냥 직관적으로 구현을 해버려서 그냥 템프 값 조금 써서 인플레이스처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벽한 인플레이스는 아닌데 템프 값 좀 써서 인플레이스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장점은 아니고 그냥 시간을 좀 덜 써서 그냥 직관적으로 구현했다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그 제곱 연산의 경우 풀 뎁스가 127이고 곱셈의 경우 리덕션을 포함해도 뎁스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그 위사 기법이 곱셈에 대한 뎁스 오버헤드가 거의 없는 수준인 경우도 있고 보시면 리덕션인 경우에 그 이 128비트가 깔려 있고 앞에 그 리덕션 되는 부분이 깔려 있고 리덕션 되는 부분이 그 결과값에 이렇게 XY 연산되는 아웃 오브 플레이스 형식인데 제곱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한정된 큐빗 안에서의 CNOT 게이트 연산을 계속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병렬화가 좀 안 돼서 풀뎁스가 매우 높은 건 아니고 곱셈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곱이 높은 게 아니라 곱셈이 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걸 다시 보면은 인플레이스 제곱의 경우 인플레이스 구현이고 그 곱셈에 대한 리덕션은 아웃 오브 플레이스 구현인데 이거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합니다. 그 뒤에서 설명드린 리니어 레이어도 이 선형 연산인데 그것도 이제 인플레이스냐 아웃 오브 플레이스냐 두 개를 선택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네, 같은 특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곱의 경우 128큐빗에서 그 가상으로 제곱된 결과에 대한 리덕션이 그 내부에서 믹싱 형식으로 수행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시납 게이트들이 이 한정된 n큐빗 안에서 계속 수행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렬화가 좀 잘 안 돼서 뎁스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고 곱셈에 대한 리덕션의 경우 이렇게 곱셈 결과가 길게 EM-1큐빗의 곱셈 결과가 생성되어 있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리덕션을 열로 수행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이제 보시면 그림처럼 이렇게 시납 게이트들이 이 넓은 공간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화가 잘 돼서 뎁스가 감소해서 제곱 연산이 간단한 연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풀 뎁스가 더 높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부 연산은 여기까지고 그 앞에서 멀 연산을 결합한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aim1 같은 경우에 인풋값 동일한 인풋값에 대해서 멀3과 멀27 연산을 수행합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저희가 최적화하는 부분을 보면은 멀3은 안 하고 멀27만 수행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뒤에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아무튼 결과를 보면 aim1의 경우 3을 안 하고 27 한 번만 하고 aim3는 29 한 번, 그리고 aim5는 3도 안 하고 7도 안 하고 50 한 번만 하는 이러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사실 멀 27을 연산하면서 애초에 멀 3의 아웃풋이 멀 27 안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 말은 멀 3의 아웃풋을 그대로 멀 27의 인풋으로 활용하면서 중간값부터 멀 27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로 똑같이 이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멀 3에 대한 양자회로 구현인데 멀 3에 대한 아웃풋을 그대로 연산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저희는 멀 3의 아웃풋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멀 3의 아웃풋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 x3라는 큐빗을 새로 선언하고 그 아웃풋 값을 x3에 카피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저희가 가지는 게 이 아웃풋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아웃풋의 x3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멀 27 코드를 보면은 애초에 인풋에서는 아니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멀 3의 아웃풋인 x3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카피한 값을 그대로 멀 27의 인풋으로 쓰게 되면은 멀 27의 초기 연산인 x의 2의 3승 마이너스 1을 계산하는 이 부분은 생략하고 그대로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임 코드에서는 뭘 3도 하고 뭘 27도 하는데 저희는 거의 뭘 27 합번만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임 3든 에임 5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그러면은 결론을 보면은 이게 이제 뭘 그 안에 이 값에 대한 그 제곱과 곱셈 횟수고, 아래는 이제 그에 따른 양자 구현 비용입니다. 현재 이 발표 자료에서는 뭘 53에 대한 요 결과가 빠져 있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이 좀 오래 걸려서 발표 자료에는 비어 있고 그 최종 자료에는 넣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뭘 연산도 끝났고 이제 리니어 레이어 연산만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매트릭스랑 벡터 곱셈이 수행되고, 그 앞서 말씀드린 리덕션과 제곱 연산과 동일한 선형 연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 값은 퍼블릭 값인 이니셜 벡터에 대한 쉐이크 출력 값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콘스턴트로 취급될 수 있고, 매트릭스가 이거 에임은 하나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에임 1의 경우 그 어퍼 매트릭스 두 개랑 그 로어 매트릭스 두 개가 생성돼서 요 행렬들이랑 벡터들이랑 곱셈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요건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쉐이크 양자 회로를 구현해서 비용을 높일 필요 없고, 정해진 이니셜 벡터에 대한 쉐이크 출력 값을 클래시컬하게 생성하고, 저희는 그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 값에 따라 리니어 레이어 양자 회로를 구현하는 요 퀀텀 클래시컬 구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거 아웃 오브 플레이스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런 행렬을 알고 있을 때 요건 퀀텀 상태니까 양자 회로를 구해낸다 치면은 요 1값에 따라서 시나케이트를 설정합니다. 여기 1이니까 1x0를 y0에 넣는 시나케이트, 그리고 요 x2에 해당하는 x2를 y0에 넣는 시나, 그리고 x3를 y0에 넣는 시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행을 구현할 수 있고, 두 번째 행의 경우 요 x1 값만 y1에 xy 되니까 x1, y1 요 시나 회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행에 대한 시나케이트를 설계해서 이렇게 아웃 오브 플레이스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어는 어퍼 2개, 로어 2개, 총 삼각행렬 4개에 대한 매트릭스 벡터 곱셈이 그 에임 1에서 수행되고, 그 이러한 이렇게 행렬이 정의되어 있으면은 PLU 기반의 구현을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요 Y 큐빗 깔 필요 없이 X끼리만의 그 안에서의 약간 시나케이트들 연산만으로 그 인플레이스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우에 이러한 방식의 구현이 선택되기 때문에 뎁스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요 예제처럼 y를 깔고 x값을 y에 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아웃 오브 플레이스를 구현을 하면은 그 y를 위한 큐비트를 깔긴 하지만 그 공간이 넓어짐에 따라 뎁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나케이트들이 병렬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이고, 요 위의 표는 이제 그 인도크립트 논문 표인데 로우MC의 리니어 레이어 구현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트리스 벡터 곱을 수행하는 구현이 있을 때 인플레이스는 추가 큐빗 없이 구현되는 거고, 아웃 오브 플레이스는 앞에처럼 아웃풋 큐빗을 깔고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케이트 개수는 거의 비슷한데 뎁스를 보시면은 인플레이스는 훨씬 높고 아웃 오브 플레이스는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뎁스 최적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 에임 구현에 있어서는 그 전부 다 아웃풋 큐빗을 깔고 시나케이트를 수행하는 요 아웃 오브 플레이스 구현을 선택을 해서 큐빗 수는 생각보다 더 사용하지만 뎁스를 낮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최종 에임 양자 회로 성능을 평가를 해보면 여기 아래 표와 같은데 TD 곱하기 M은 토폴리 뎁스 곱하기 그 큐빅 카운트고, FD 곱하기 M은 풀 뎁스 곱하기 큐빅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요건 왜 넣냐면 그 양자 회로 구현 논문들에서 큐빅 수가 높은 게 좋은지 풀 뎁스가 높은 게 좋은지 낮은 게 좋은지
이런 거 평가할 때 트레이드 오프 매트릭으로서 이걸 사용해서 저도 논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요 에임의 경우에 다수의 곱셈이 사용되지만 저희가 이제 토폴리뎁스 1 곱셈 기법으로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토폴리뎁스가 낮고 그에 따라 t뎁스도 낮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곱셈 기법에서 큐빗을 매우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리니어 레이어는 상대적으로 뭐 부하가 적은데 아무튼 거기서도 큐빗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 구현에 보면은 큐빗이 매우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뎁스를 줄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현 결과는 다른 구현들과 비교해서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M이랑 AS 양자 회로 구현을 비교를 해보면은 t뎁스는 사실 거의 똑같이 낮습니다. 이건 진짜 잘 최적화를 해서 낮은 거고, 뭐 AS도 잘 최적화를 해서 낮은 거고, 큐빗의 경우 AIM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AS의 경우 이 구현은 이제 AS에서 큐빗을 진짜 많이 쓰면서 한 구현임에도 불구하고 AIM이 훨씬 높은 거고, 요거는 이제 AS에서도 그 뎁스를 최대한 낮게 하고 싶은 목표로 한 거고, 이 정도면 진짜 낮은 뎁스고, AIM도 똑같이 풀뎁스를 최대한 낮추고자 했는데, 네, 뎁스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그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적화가 적용되어 AS 구현 결과가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이 테이블은 저희 논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앞에서 구현한 AIM 명작 회로를 기반으로 그룹 오브 키서치 비용을 평가해보면 AIM1은 160, 3는 227, 5는 292이고 최신 리스트 기준이 요 컬럼이고 최신 저희 논문 결과가 요 컬럼인데 요 두 개의 비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뭐랑 비교하든 네, AIM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AIM 1, 3, 5는 각각 자신들의 크기에 맞는 양자호 보안 레벨인 1, 3, 5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혁동님 발표 자료인데 제가 이거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동님 한 부분은 이제 KPQC 알고리즘들이랑 리스트 후보 알고리즘들의 서면 크기를 처음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면 크기를 비교한 결과 MQ사인이 가장 작은 서면 크기를 가지고 있고 에이머는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은 리스트 표준인 팔콘 딜리시움보다는 크지만 스핑크스 플러스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으로 서면 크기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영향을 주기에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라이트로 에이머에 대한 서면 크기가 나오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모든 알고리즘들과 공개키 크기를 비교한 결과 리스트랑 KPQC에서 가장 작은 공개키를 가지는 것은 스핑크스 플러스 핍스 그리고 에이머도 그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머는 이러한 알고리즘 중에서도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공개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에이머는 이 부분에서 강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빈미키 크기 비교하면은 에이머가 가장 작은 빈미키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미키 또한 공개키랑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크기를 에이머가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 빈미키 크기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키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강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머 알고리즘의 성능 측정 및 비교는 다음의 테스트 환경에서 수행했고 편집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고 컴파일러는 없지만 대신 터미널이 내장된 편집키이고 각종 확장을 통해 편리한 코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 레벨 5-5, 3를 모두 테스트했고 에이머의 공개 자료는 5, 3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고 여기서는 5-5, 3 측정했고 그리고 에이머의 공개 자료는 측정 기준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발표 자료에서는 평균값, 중앙값 모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현 알고리즘들 간의 의존성은 어떻게 제거하는가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에 따라 방법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골격이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알고리즘 소스 코드 파일을 추가하고 원본 소스 코드에서 오픈SS의 의존성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make 파일 또한 오픈SSL 의존성 관련 부분을 제거하고 신규 파일을 컴파일 타깃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체로 이렇게 성능 측정을 해본 결과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이 오픈SSL과 같은 외부 라이브러리 의존성을 지니고 있지만 아래 4개의 알고리즘 경우에 라이브러리 의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존성은 여기 오른쪽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의존성이 있는 알고리즘은 구현엔 용이하지만 실행에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오픈SSL 설정 과정이 필요하고 그 유저의 오픈SSL 관련 지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환경마다 오픈SSL 연동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서화가 까다롭고 서로 다른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PQC를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라이브러리 의존성은 불편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외부 라이브러리 의존성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의존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의존성을 제거하면서 필요한 알고리즘들을 직접 삽입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라이브러리 연동 없이 플레인 C코드를 통해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손쉬운 알고리즘 가동이 가능하고 외부 라이브러리 연동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make 파일을 작성을 하는데 make 파일을 처음부터 작성하진 않고 기존 레퍼런스 코드에 첨부되어 있는 make 파일을 일부 수정합니다. 그러면 오픈SSL 등의 외부 종속성을 제거하고 새로 추가한 외부 알고리즘들을 타깃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신규 규칙을 추가하는데 PQC 벤치마킹과 모듈 벤치마킹 규칙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O2, O3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에서 또 두 가지 상황으로 분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컴파일 옵션 O2 대 O3고 O2는 컴파일러의 안정적인 최적화 방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에이머는 O3만 공개를 했고 그 초기에는 이제 발표 자리에서 O2만 진행했는데 개발자들도 O3만 제시했으니까 O3도 추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측정값 설정은 그 에이머들도 이제 중압값만을 사용했는데 저희는 이제 평균값이랑 중압값 둘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값은 산술 평균으로 주어진 값 범위에서의 일반적인 값 표현이고 연산 도중 급격히 느리거나 빠른 경우 평균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위치 평균으로 각 그룹을 두 부분으로 나눈 기준이고 속도 측정 중에 매우 느리거나 빠른 경우는 무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평균값, 중앙값 둘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성능 측정 표인데 녹색은 라티스 기반이고 주황색은 코드 기반, 노란색은 다변수 기반이고 파란색 글씨는 AVX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라이젠 O2 컴파일 옵션 O2고 얘는 O3 얘는 인텔 O2, 인텔 O3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설명 알고리즘의 성능 측정 기준은 반복 만회 최적화 옵션은 O2, O3 둘 다를 사용하고 있고 전체적인 성능을 요약을 하면은 에이머는 되게 느린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느린데 에이머의 성능이 느리긴 하지만 희생성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GCK 사인과 공동 1위를 에이머가 가지고 있고 에이머의 장점은 그 성능은 느리지만 그 키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빅매크 공개 크기가 가장 작고 희생성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낮은 성능은 개선될 필요가 존재하지만 이
에이머가 그 다른 알고리즘들인 그 라티스 기반의 알고리즘들과 비교해서 라티스 기반은 원래 연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에이머는 기반으로 하는 문제가 다른 걸 감안하면은 에이머의 경쟁력은 뛰어납니다. 특히 이 제로 놀리지 베이스의 알고리즘은 정면으로 성능을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거 유일한 캔디데이트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